가까이 있는 동생. 김지수는 오늘도 텅 빈 집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늦은 저녁을 알리는 어머니의 잔소리도 아버지의 무관심한 코웃음도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언제나 그랬다. 그녀가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대해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숨을 죽였다. 무시당하는 건 익숙했다. 거부당하는 것도 이제는 체념할 만큼 겪어왔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욱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또 혼자 밥 먹는 거야?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는 어깨를 움츠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하나뿐인 가족 동생 김지혁이었다. 지혁은 언제나 그랬듯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명문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동생은 집안의 자랑이자 기대였다. 반면 지수는 그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신경 쓰지 마. 지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지혁은 흥 콧방귀를 끼며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물통을 꺼내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애초에 가족의 울타리 안에 속해 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지혁아, 저녁은 먹었니? 거실로 나온 지혁에게 박 여사가 다정하게 물었다. 박 여사는 언제나 지혁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여인이었다. 네, 밖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곧 먹어야지. 아, 맞다. 너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았다면서? 네, 덕분에. 지혁은 능글맞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박 여사는 그런 지혁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쏟아냈다. 지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숨막히는 기분이었다. 마치 자신만이 이 화목한 가족 사진 속에서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사장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김 사장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지혁을 찾았다. 지혁아, 왔냐? 오늘 회사에서 칭찬 많이 들었다. 역시 내 아들이라니까. 아버지, 별 말씀을요. 지혁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김 사장은 그런 지혁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기뻐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마치 그녀는 딸이 아닌 남이나 다름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박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수의 밥상에는 늘 찬밥과 몇 가지 반찬만이 올라왔다. 다른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지수는 묵묵히 찬밥을 삼킬 뿐이었다. 목이 메어왔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너는 왜 맨날 밥맛 없게 그러고 있니?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수를 쏘아보았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지혁은 그런 지수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언제 한번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우울증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조용히 해, 김지혁. 김 사장이 나지막하게 경고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지수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식탁을 뛰쳐나왔다. 어딜 가는 거야? 박 여사의 날카로운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 걸까?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이 오지 않아 밤새도록 뒤척였다.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다. 가족끼리는 더욱 강한 체인으로 이어져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줄수록 자신의 체인도 갉아먹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어린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체인은 이미 끊어지기 직전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지수는 애써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가족들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 지수는 혼자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주변에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학생들이 가득했지만 지수는 혼자 고립된 섬 같았다. 그때 누군가 지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돌아보니 지혁이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혁이 학교에 올 리가 없는데. 여기 웬일이야? 지수는 어색하게 물었다. 지혁은 싱긋 웃으며 지수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점심 같이 먹으려고 왔지. 나랑?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지혁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래? 이상해? 응. 좀. 지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진짜 바보 같다. 내가 언제 너 싫어했냐? 맨날 나 무시하고 비웃었잖아. 그건 장난이었어. 장난. 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지수는 지혁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정말 장난이었을까? 하지만 지혁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다. 정말이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지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수는 그 순간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지혁은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 걸까? 정말 가족이라는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걸까? 그날 이후 지혁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집에 돌아오면 지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말에는 지수와 함께 영화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하기도 했다. 박 여사와 김 사장도 점점 지수에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집안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었다. 지수는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기뻤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지혁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희귀병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지혁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지혁아, 왜 그래? 지수는 깜짝 놀라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지혁은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였다. 가슴이 너무 아파. 지수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혁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수는 초조하게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대체 지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한참 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의사에게 다가갔다.
의사 선생님, 제 동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는 이미 뭐라고요? 지수는 멍하니 되물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환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죠. 지수는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동생이 돌아가셨다니 이건 악몽일 거야. 분명 악몽일 거야.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지혁은 정말로 돌아오지 못했다.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지수는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가족들은 통곡하며 슬퍼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멍할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지수는 지혁의 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는 지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책들, 옷장에 걸린 옷들, 침대맡에 놓인 사진 액자. 지수는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어릴 적 지수와 지혁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 지수는 처음으로 지혁을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지혁아. 지수는 액자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지혁아, 왜 이렇게 빨리 떠난 거야? 왜 나만 남겨두고 간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때 지수의 눈에 책상 서랍 위에 놓인 낡은 상자가 들어왔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책이 들어 있었다. 지수는 책을 펼쳐 들었다. 책 속에는 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족끼리는 더욱 강한 체인으로 이어져 있다고. 그리고 그 체인은 사랑과 관심으로 강화될 수도 있지만 무관심과 거부감으로 끊어질 수도 있다고. 지수는 책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어쩌면 지혁의 죽음은 자신과 가족들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거부감을 느꼈고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외면해왔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가족이라는 체인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지혁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뒤늦게 체인의 존재를 깨달은 가족들은 뼈아픈 후회에 몸부림쳤다. 박 여사와 김 사장은 지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지금까지 지수에게 저지른 잘못들을 뉘우치고 남은 생애 동안 지수에게 잘해주겠다고 맹세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지혁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지수는 여전히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애썼다. 가족들과 함께 지역의 납골당을 찾아가 꽃을 놓고 기도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다. 잃어버린 체인을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었다. 어느 날 지수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체인에 대한 책을 발견했다. 책 속에는 체인은 단순히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작은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아직 슬픔은 가시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지혁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부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끊어진 체인을 다시 잇고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동생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언제나 가까이 있을 것이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